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 혹은 자기중심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르시즘 특징,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퍼센트 나타나는 경향이 일반인보다도 너무 많을 때 일어나는 증세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특히 자기 자신에게만 도취하고 자신만 챙기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계속 사귀고 이익이 없으면은 물건처럼 금방 갈아칩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참으로 잘생긴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우 교만하여 타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무시하고 냉담하였습니다. 에코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짝사랑하는 것을 무시하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선화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해서 만지려고 합니다. 만지려고 하면은 물결이 일어나서 그 모습이 도망가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쳐서 또 잡으려고 가면은 물결이 일어나서 그 모습이 없어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특히 결혼한 배우자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나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면은 굉장히 당하는 사람은 고통이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옆에 에코가 있는데도 에코라는 여자가 있는데도 타인과 교류 관계를 맺을 줄 모릅니다. 오직 하루 종일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타인과 관계를 할 줄 모릅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 비친 모습만 바라보지 옆에 있는 에코, 타인, 주위의 환경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욕망,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는 자기 몸속에 있는 갈비뼈 몇 군데가 아픈다거나 뭐 간이 아프다거나 자기 몸 어디가 아프다거나 아프면은 우리나라 전국을 누비면서 고치려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세상을 사는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만 있고 타인, 주위 환경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는 굉장히 우울한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도 제일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즘이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할 때 타인이면 거리두기를 하고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가족관계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시부모가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 고생한 얘기를 항상 해서 자식들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갑질입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갑질하는 것은 다 나르시시즘의 일종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 이렇게. 그럼 자식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또 어떤 부모는 나 먹기도 바쁜데 자식 줄 게 어딨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유산을 남겨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치장하고 사들이고 돈을 씁니다. 오로지 세상을 사는 중심은 나입니다. 나나나 항상 나입니다. 또 남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애만 끼고 있고 남편이 아파도 공감 능력이 없어서 전혀 끄떡도 안 합니다. 남편이 아파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은 자기 병간호하느라고 고생한 얘기, 유품 정리하느라고 고생한 얘기, 남편 떠나고 난 다음에 뒷정리하느라고 힘든 얘기, 자기 힘든 얘기만 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 부인이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모님이 떠나서 마음이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힘든 얘기, 부인이 미해결된 거 자기가 다니면서 해결하고 힘들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병관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자기 힘든 얘기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은 점점 고집만 세져가지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같은 집에 살 때도 가장 큰 방은 아들 며느리나 딸 사위가 살아야 되는데 이 100살 된 노인네 부부들은 자기네가 가장 큰 방에 살고 70이 다 된 아들 며느리 딸 사위는 조그만 방에 삽니다. 또 다가구 주택에 살다고 하더라도 제일 꼭대기층 넓은 데는 100살이 다 된 노인네 부부가 살고 그 조그만 방들은 그 아들 며느리 자식들 손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집 재산은 노인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큰 공간, 큰 방은
양보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노인들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안방을 내주고 사랑방으로 옮겨갑니다.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점점 축소시켜서 자식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적 생각이 큰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라서 손주들이 있는데도 가장 큰 방, 큰 공간은 자기네들이 쓰고, 또 자식들이 불평하면은 돈을 조금 줘가면서 그 새한테 모이를 주는 것처럼 또 진정을 시키고 거느립니다. 꼭 어장 관리하는 것처럼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식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모이를 주는 것처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어장 관리하는 것처럼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60이 넘어도 길을 못 피고 여기저기 아프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타다 쓰고 굽신거리는 것을 본 자식들, 손주들은 잘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세져서 그 누구랑도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는 자식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병들고 집안이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나르시시즘이 큰 사람들은 전혀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항상 자기가 최고입니다. 애들처럼.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한 거, 돈 버는 거, 무슨 출세한 거를 아랫사람들한테 신화처럼, 영웅담처럼 들려줍니다. 가정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즘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신화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고속사회, 과학사회에서 신화를 배우는 것은, 신화 속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화를 배우면은 우리의 생활을 점검할 수 있고, 아주 깊은 시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원형적인 이야기, 때묻지 않는 원식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화를 배울 때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신비롭게, 정감 있게, 인간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화, 고전, 경전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를 배우는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들하고는 인생의 깊이, 넓이가 다릅니다. 훨씬 세상을 따뜻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겠는데요.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는 것,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줄이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절로 될 때까지 하면은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됩니다. 특히
나르시시즘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노인네들은 엄청 자기 자신을 많이 축소시키셔야 돼요. 직장 인간관계에서는 거리 두기를 하시고, 가정 생활에서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좀 따지고 똑똑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나르시시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 불리할 때는 울음으로, 태행적인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울어버립니다. 바보같이, 애들같이 방어기제를 태행으로 울음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쌍하게 봐주시지 마시고, 가족관계에 자녀들은 할 말은 딱딱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다룬 것이 여러분들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